박순덕이 마닐라 공항에서 쓰러진 것은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직전이었습니다. 68살의 몸이 바닥에 쓰러지자 주변 사람들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지만 박순덕의 의식은 이미 흐릿했습니다. 가방 속에서 비행기 표가 떨어졌습니다. 인천행 편도 티켓이었습니다. 마지막 귀국이 될 것 같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젊은 필리핀 남자가 달려왔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미겔이었습니다. 그는 박순덕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미겔의 외침에 주변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필리핀 남자가 한국 할머니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3개월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박순덕은 마닐라 빈민가의 작은 집에서 눈을 떴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벽에는 아이들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10명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박순덕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들키면 안 됐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24의 미겔, 22의 마리아, 그리고 18살부터 15살까지 8명의 아이들. 모두 박순덕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엄마, 아침 먹어요. 마리아가 식탁을 차렸습니다. 소박한 아침이었습니다. 쌀죽과 말린 생선.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박순덕은 식탁에 앉으며 아이들을 둘러보았습니다. 5년 전 이곳에 왔을 때는 이 아이들이 모두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각각 학교에 다니고 일을 하고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가세요. 기침이 심해지셨어요. 미겔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의사였습니다. 박순덕이 키운 첫 번째 아이. 15년 전 쓰레기통을 뒤지던 9살 소년이 이제는 외과 전문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순덕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감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박순덕은 알고 있었습니다. 3년 전 폐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을. 하지만 치료받지 않았습니다. 치료비가 아까웠습니다. 그 돈으로 아이들 학비를 냈습니다. 미겔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박순덕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싫어하는 걸 알았으니까요. 아침을 먹고 아이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학교 가는 아이들, 일하러 가는 아이들, 모두 바빴습니다. 박순덕은 문 앞에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라. 저녁에 보자. 마지막 아이가 나가고 박순덕은 홀로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려 했지만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손바닥에 피가 묻었습니다. 박순덕은 휴지로 피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남편 박철수의 선교 일지였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필리핀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 쓴 일기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빛바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빈민가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박순덕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순덕아,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이 아이들을 꼭 돕고 싶다. 내가 먼저 가면
내가 대신 가줄 수 있겠니? 이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박순덕은 일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5년 전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박순덕은 이 일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겠다고. 하지만 한국 자식들은 반대했습니다. 엄마, 왜 남의 나라 애들 도우러 가세요? 엄마 나이에 무슨 봉사예요? 장남 성민은 화를 냈습니다. 딸 은주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박순덕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다 컸잖니. 엄마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박순덕은 짐을 쌌습니다. 남편의 퇴직금과 보험금 일부를 가지고 필리핀으로 떠났습니다.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조용히 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박순덕은 한국 자식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뜻을 이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몸이 한계였습니다. 박순덕은 알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오후 박순덕은 작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인천행 편도. 아이들 몰래 떠나려 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조용히 세상을 떠나려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슬픔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항 가는 길에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가슴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박순덕은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박순덕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미겔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채로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미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순덕은 미겔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미겔이 검사 결과지를 들어보였습니다. 폐암 말기. 3년 전부터 아셨죠? 왜 치료 안 받으셨어요? 박순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치료비를 아껴서 너희들 학비에 썼다고. 미겔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제가 의사예요. 제가 치료해 드릴 수 있었어요. 박순덕이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너희들이 잘 자라는 거 봤으니까. 이제 엄마는 할 일 다 했어.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나머지 9명의 아이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박순덕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한국 가려고 하셨어요? 왜요? 우리 두고요? 박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희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호세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우리 짐이 아니에요. 우리 전부예요. 10명의 아이들이 박순덕을 둘러쌌습니다.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미겔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한국에 가족분들 계시죠? 연락해야 해요. 박순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 마라. 5년 동안 연락 안 한 엄마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니? 미겔이 박순덕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펼치자 한국 전화번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남 박성민, 딸 박은주. 미겔은 수첩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가족은 알 권리가 있어요. 박순덕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미겔은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한국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 박성민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45살 중견 기업 부장. 성실하게 일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민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회사 일도 바빴고 집안일도 복잡했습니다. 대출금은 아직 3천만 원 남았고 고등학생 아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국제 번호였습니다. 필리핀이었습니다. 성민은 스팸이라고 생각하고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신경 쓰여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서툰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혹시 박성민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미겔이라고 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전화드립니다. 성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필리핀, 어머니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미겔이 계속 말했습니다. 박순덕 여사님의 아들분이시죠? 어머님이 위독하십니다. 성민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5년 전에 저희를 버리고 그쪽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상관입니까? 미겔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폐암 말기십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성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쪽에서 돌봐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선택한 가족이잖아요. 미겔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어머님의 친아드님이십니다.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민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책상에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서던 날, 성민은 말렸습니다. 엄마, 왜 가시려고 해요? 여기 우리가 있잖아요. 어머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다 컸어. 엄마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엄마는 더 필요한 곳에 가야 해. 성민은 화가 났습니다. 남의 나라 애들이 우리보다 중요하세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짐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5년 동안 어머니는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성민은 서운했습니다. 배신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끝내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성민의 휴대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여동생 은주였습니다. 오빠 방금 필리핀에서 전화 왔어. 엄마가 위독하대. 성민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받았어.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 우리 가봐야 하지 않을까? 성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왜? 5년 동안 우리 생각도 안 하던 엄마한테 왜 가? 은주가 울먹였습니다. 그래도 엄마잖아. 성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주야, 너 시댁에서 뭐라고 하겠어? 친정 엄마가 필리핀 가서 애들 키운다고 벌써 창피하다며 뭐라고 했잖아. 은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박순덕을 비난했습니다. 자식들 놔두고 남의 나라 애들 돌보러 간 사람이 무슨 엄마냐. 은주는 시댁 눈치가 보여서 어머니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성민이 말했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성민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편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은주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42의 은주는 재혼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시어머니가 까다로웠습니다. 휴대전화를 보며 은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 5년 동안 보고 싶었지만 참았던 그리움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불렀습니다. 은주야, 저녁 준비 다 됐어? 은주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어머니. 금방 갈게요. 식탁에 음식을 차리고 가족이 모였습니다. 남편, 시어머니, 고등학생 아들. 은주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은주야, 이번 주말에 우리 친척 모임 있어. 너도 같이 가야 해.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보러 가야 하는데. 식사 후 은주는 방에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친정 엄마가 위독하대. 필리핀에서 연락 왔어. 남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 장모님이? 그럼 가봐야지. 은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실까봐. 남편이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모님이 위독하신데 가족이 가봐야지. 내가 우리 엄마 설득할게.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은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성민은 집에서 아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장모님이 위독하시대요?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필리핀에서 연락 왔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가보실 거예요? 성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결정하세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해도 늦어요. 성민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5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어머니는 늘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혼자 성민과 은주를 키웠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왜 갑자기 필리핀으로 떠났을까요? 정말 자식들이 싫었던 걸까요? 성민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민은 출근길에 은주에게 전화했습니다. 은주야, 나 필리핀 갈까 봐. 은주가 놀라 물었습니다. 정말? 나도 갈래. 성민이 말했습니다. 시댁에서 뭐라고 안 해?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상관없어. 나 엄마 보고 싶어. 5년 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 성민은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마닐라행. 이틀 후 출발. 하지만 성민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보고 싶었다고? 아니면 왜 우리를 버렸냐고 물어야 할까요? 성민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민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성민, 은주 모두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성민은 사진 속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그 어머니가 지금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성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왜 우리를 떠나셨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틀 후 마닐라 공항. 성민과 은주는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무더운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은주는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빠, 우리 어디로 가야 해? 성민이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미겔이 보낸 주소가 있었습니다. 마닐라 대학병원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마닐라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낡은 건물들, 좁은 골목, 빈민가. 성민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5년 동안 이런 곳에서 살았구나. 병원에 도착하자 미겔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4의 젊은 남자.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박성민 씨, 박은주 씨 맞으십니까?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겔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미겔입니다. 어머님이 키우신. 미겔은 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 양아들? 성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미겔이 앞장섰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성민은 미겔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젊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의사라니,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 들여 키웠을까요? 성민은 묘한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이 낯선 젊은이에게는 그렇게 많은 것을 줬으면서 왜 친자식들에게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병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 9명의 젊은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미겔이 소개했습니다. 어머님의 한국 가족분들이십니다. 장남 박성민 씨, 딸 박은주 씨. 9명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성민과 은주도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미겔이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성민과 은주가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침대에 박순덕이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여러 개의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은주가 침대로 달려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박순덕은 눈을 떴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주야. 목소리는 약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성민은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보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박순덕이 성민을 보았습니다. 성민아, 왔구나. 성민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침대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는 5년 전보다 훨씬 수척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은 뼈만 앙상했습니다. 성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되도록 연락 안 하셨어요? 박순덕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연락하면 너희들 걱정할까봐. 성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을 때까지 연락 안 하시려고 했어요? 박순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성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는 우리가 싫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남의 자식들 키우신 거예요? 은주가 오빠를 말렸습니다. 오빠, 그만해. 하지만 성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우리는 엄마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몰랐어요. 걱정했어요. 근데 엄마는 여기서 새 가족 만들고 계셨네요. 박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어. 성민도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왜요? 왜 우리를 버리셨어요? 박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너희들은 이미 잘 자랐잖니. 엄마 없이도 잘 살 수 있잖니. 성민이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없이 잘 살라고요? 은주가 오빠를 끌어냈습니다. 오빠 나가. 엄마 힘드시잖아. 성민은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벽에 기댔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미겔이 다가왔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성민이 미겔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뭐예요? 우리 엄마한테 뭡니까? 미겔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구해주신 아이입니다. 15년 전 저는 거리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집으로 데려가셨습니다. 학교에 보내주셨습니다. 의대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성민이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 엄마 아들이에요? 우리보다 더 중요한? 미겔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형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머님은 평생 형님들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성민이 놀라 미겔을 보았습니다. 뭐라고요? 미겔이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매일 형님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민이가 회사에서 잘하고 있을까? 은주가 시댁에서 힘들지 않을까? 손주들은 건강할까? 성민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겔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 방에 가보시면 알 겁니다. 형님들 사진이 가득합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은주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오빠, 엄마가 오빠 보고 싶대. 성민은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순덕이 손짓했습니다. 성민아, 가까이 와봐. 성민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박순덕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차가웠고 약했습니다. 성민아, 엄마 말 좀 들어줄래?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순덕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너무 외로웠어. 집이 너무 넓고 조용했어. 박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일지를 찾았어. 30년 전 아버지가 필리핀에서 선교 활동할 때 쓴 거였어. 성민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일지 마지막에 아버지가 쓴 글이 있었어. 여유가 생기면 필리핀 아이들을 꼭 돕고 싶다고. 내가 먼저 가면 엄마가 대신 가달라고. 박순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게 아버지 마지막 소원이었어. 엄마는 이루고 싶었어.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고 가신 거예요? 박순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를 두고 간 게 아니야. 너희는 이미 어른이었잖니. 엄마 없이도 잘 살 수 있었잖니. 성민이 반박했습니다. 우리도 엄마가 필요했어요. 박순덕이 아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알아. 미안해. 하지만 여기 아이들은 엄마가 없으면 죽을 수도 있었어. 거리에서 굶고 병들고 위험한 일을 할 수도 있었어. 박순덕이 흐느꼈습니다. 엄마는 선택해야 했어. 이미 자란 자식들과 죽어가는 아이들 사이에서. 성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순덕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기적이었던 거 알아. 너희 동의도 없이 떠났으니까. 미안해. 성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박순덕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해. 여기서 엄마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어. 누군가의 전부였어. 성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박순덕도 아들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엄마도, 엄마도 너무 보고 싶었어. 다음 날 아침 성민과 은주는 박순덕이 살던 집을 찾아갔습니다. 미겔과 마리아가 안내했습니다. 어머님이 5년 동안 여기서 사셨어요. 집은 마닐라 빈민가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작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계단은 삐걱거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좁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소파 하나, 작은 식탁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성민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10명의 필리핀 아이들과 박순덕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네.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항상 웃으셨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웃으셨어요. 성민이 물었습니다. 힘든 일이요? 마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드실 때도 많았어요. 우리 10명 먹이고 학교 보내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미겔이 덧붙였습니다. 어머님은 낮에는 한인 식당에서 일하시고 밤에는 청소 일을 하셨어요. 성민이 놀랐습니다. 청소 일까지요? 미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가 말렸지만 안 들으셨어요. 우리 학비를 벌어야 한다고. 성민과 은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미겔이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님 방이에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성민의 시선을 끈 것은 벽이었습니다. 벽 전체가 사진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성민과 은주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 학교 졸업 사진, 결혼 사진, 손주들 사진. 모든 순간이 거기 있었습니다. 은주가 벽에 다가가 사진들을 만졌습니다. 이 사진들, 어떻게? 마리아가 설명했습니다. 어머님이 한국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그리고 가끔 SNS에서 찾아서 인쇄하셨어요. 성민이 놀라 물었습니다. SNS를 보셨어요? 미겔이 대답했습니다. 네. 형님 페이스북 매일 확인하셨어요. 은주 누님 인스타그램도요. 성민은 충격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들의 SNS를 보고 있었다는 것을 5년 동안 연락은 없었지만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은주가 책상을 보았습니다. 낡은 공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펼치자 한글로 빼곡히 쓰여 있었습니다. 성민아, 오늘 내 페이스북에 승진 소식 올렸더라. 축하한다. 엄마가 자랑스럽다. 은주야, 너 둘째 낳았구나. 사진 보니 건강해 보이네. 산후조리 잘하고 있니? 엄마가 옆에 있어주고 싶은데. 손주들아, 할머니가 보고 싶구나. 너희는 할머니 얼굴도 모르겠지. 편지였습니다. 보내지 않은 편지들이었습니다. 5년 동안 매일 쓴 편지들. 은주는 공책을 읽다가 주저앉았습니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는 우리 생각하고 계셨어.
성민도 공책을 받아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보내지 않으셨을까? 미겔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보내면 너희들이 걱정할까봐. 그리고 짐이 될까봐. 성민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통장 사본들이 있었습니다. 송금 내역이었습니다. 박준호 교육비 50만 원, 박서연 학원비 30만 원, 손주들 이름이었습니다. 매달 송금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성민이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미겔이 설명했습니다. 어머님이 한국 손주분들 교육비를 보내셨어요. 매달 빠짐없이. 성민은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은주도 통장을 보며 울었습니다. 엄마,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면서 우리한테 돈을 보내셨어.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우리한테는 절대 돈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장학금 받아서 공부하라고. 본인은 아껴서 손주들한테 보내야 한다고. 성민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몰랐어. 엄마가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어. 미겔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어머님은 형님들을 한 번도 버린 적 없으세요. 매일매일 그리워하셨어요. 그때 마리아가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수첩을 펼치자 빼곡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박순덕의 일기였습니다. 2020년 3월 5일. 오늘 마닐라에 도착했다. 성민이와 은주가 걱정된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하지만 여기 아이들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 도와야 한다. 2020년 7월 12일. 미겔이 의대에 합격했다. 기쁘다. 하지만 성민이 생각이 난다. 성민이도 의사가 되고 싶어 했는데 형편이 안 돼서 못했지. 미안하다. 2021년 11월 3일. 은주 둘째 낳았다는 소식을 SNS로 봤다. 병원에 가고 싶다. 손주 얼굴 보고 싶다. 하지만 갈 수 없다. 여기 아이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 2023년 6월 20일. 병원에서 폐암 진단받았다. 아이들한테 말 못한다. 치료비가 너무 비싸다. 그 돈으로 마리아 교사 자격증 준비하는 게 낫다. 성민은 일기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병을 알면서도 치료받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은주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미겔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도 몰랐어요. 어머님이 아프신 줄. 3년 동안 숨기셨어요. 성민이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빈민가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 낡은 집들, 빨래줄에 널린 옷들. 어머니는 5년 동안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한국의 넓은 아파트를 버리고 편안한 노후를 포기하고. 왜일까요? 정말 남편의 유언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성민이 미겔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행복하셨나요? 여기서? 미겔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힘들어도 항상 웃으셨어요. 우리가 잘 자라는 걸 보면서 기뻐하셨어요. 마리아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님은 자주 말씀하셨어요. 여기 와서 인생의 의미를 찾았다고. 누군가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라고.
성민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가 여기서 행복했다니. 자식들 곁이 아니라 낯선 아이들 곁에서. 그게 배신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은주가 사진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펼치자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이 처음 밥을 먹는 사진, 학교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사진, 졸업식 사진, 취직 축하 사진, 모든 사진 옆에 박순덕이 서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은주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는 여기서 엄마가 되셨구나. 진짜 엄마. 성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우리한테 한 번쯤은 연락할 수 있었잖아요. 미겔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어머님이 보관하신 물건이 하나 더 있어요. 미겔은 옷장 매니 선반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편지 봉투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수십 통의 편지, 모두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수신인은 박성민, 박은주였습니다. 이건 보내려고 쓴 편지예요? 미겔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쓰고 나서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에요. 어머님이 매주 쓰셨는데 결국 붙이지 못하셨어요. 성민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성민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성민아, 엄마가 떠난 지 1년이 됐구나. 내가 많이 서운했을 거야. 미안하다. 엄마가 여기 온 건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너무 사랑해서야. 내가 어렸을 때 엄마는 너한테 해줄 게 없었어. 아버지 벌이가 적었고 엄마도 파트타임으로만 일했으니까. 내가 의대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엄마는 돈이 없어서 포기하라고 했지. 그게 엄마 평생 후회야. 여기 미겔이라는 아이가 있어. 너랑 비슷해. 똑똑하고 의사가 되고 싶어 해. 근데 이 아이는 부모도 없고 돈도 없어. 엄마가 안 도우면 이 아이는 꿈을 포기해야 해. 엄마는 내게 해주지 못한 걸 이 아이에게 해주고 싶어. 그게 내 동생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까? 보고 싶다. 사랑한다. 엄마가. 성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가 흐려졌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은주도 자신 앞으로 온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오늘 내 인스타그램에서 시어머니한테 혼났다는 글 봤어. 힘들지? 엄마가 옆에 있어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서 미안해. 여기 마리아라는 아이가 있어. 20살인데 정말 착해. 내가 그 나이 때랑 똑같아. 이 아이는 교사가 되고 싶어 해. 내가 대학 다닐 때 교사의 꿈 포기한 거 기억나니? 등록금이 없어서. 엄마는 이 아이한테는 꿈을 이루게 해주고 싶어. 내 대신.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엄마가. 은주는 편지를 읽다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흐느껴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는 우리를 포기한 게 아니었어. 우리를 위해서였어. 미겔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형님들의 동생이라고. 어머님이 형님들에게 해주지 못한 걸 우리에게 하는 거라고. 성민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선택이
어머니는 자식들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해주지 못한 것을 다른 아이들에게 대신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상자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어머님이 남기신 유언장이에요. 성민이 유언장을 받아 읽었습니다. 나 박순덕은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시세 3억 원 한국 아파트는 박순덕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데 사용할 것. 이 재단은 필리핀 빈민가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합니다. 둘째, 예금 잔액 500만 원은 10명의 아이들에게 균등 분할합니다. 셋째, 성민과 은주에게는 이미 충분히 해줬습니다. 손주들 교육비로 5년간 총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민은 유언장을 읽다가 멈췄습니다. 뒤에 손으로 쓴 메모가 더 있었습니다. 성민아, 은주야, 화났지? 엄마가 너희 유산을 다른 아이들한테 줬으니까. 하지만 생각해봐. 너희는 이미 잘 살고 있잖아.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건강한 가족도 있어. 이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전부야. 엄마 없으면 이 아이들은 다시 거리로 돌아가. 엄마는 선택했어. 가진 자들보다 없는 자들에게 주기로.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게 엄마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용서해줘. 그리고 사랑한다. 너희 엄마가. 성민은 유언장을 내려놓았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에는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 은주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엄마 뜻대로 해드리자. 재단 만들고 아이들 도와주자.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그때 미겔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미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빨리 병원 가야 해요. 어머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대요. 네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성민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5년 동안의 오해를 풀 시간이 있을까요? 병원에 도착하자 나머지 8명의 아이들이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박순덕 여사님 상태가 매우 위급합니다. 가족분들 빨리 들어가 보세요. 12명이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순덕은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성민이 다가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성민이에요. 들리세요? 박순덕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들을 보았습니다.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성민아, 왔구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성민이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엄마, 편지 다 읽었어요. 이제 이해해요. 엄마가 왜 여기 오셨는지. 박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 이해해줘서. 은주도 다가와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미안해요. 오해해서. 박순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박순덕이 10명의 필리핀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고마웠어. 엄마 행복했어. 미겔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가지 마세요.
우리 어떡해요? 박순덕이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다 컸어. 잘 살 수 있어. 박순덕이 성민을 보았습니다. 성민아, 이 아이들 부탁해.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약속할게요. 동생들 잘 챙길게요. 박순덕이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맙다. 이제 엄마 마음 놓고 갈 수 있겠다. 박순덕이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호흡이 느려졌습니다. 사랑한다. 모두 사랑해. 심전도 기계에서 긴 삑 소리가 울렸습니다.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순덕 여사님, 오후 3시 20분 운명하셨습니다. 중환자실에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12명의 가족이 모두 울었습니다. 성민은 어머니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미 차가워진 손을. 엄마, 미안해요. 늦게 이해해서. 은주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을 거예요. 엄마. 10명의 필리핀 아이들도 침대 주위에 모여 울었습니다. 그들에게 박순덕은 진짜 어머니였습니다.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었습니다. 미겔이 박순덕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사랑합니다. 마리아도 어머니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엄마, 편히 쉬세요. 우리 잘 살게요. 약속할게요. 성민은 10명의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도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성민은 깨달았습니다. 이들도 가족이라는 것을.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연결된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장례식은 마닐라 빈민가의 작은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에서 온 가족, 10명의 필리핀 자녀들, 그리고 빈민가 주민들, 박순덕이 도운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관 앞에는 박순덕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10명의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박순덕의 얼굴. 성민은 관 앞에 앉아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 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이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한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행복해 보였습니다. 미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부님이 박순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박순덕 여사님은 5년 전 이곳에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오직 사랑만 가지고 오셨습니다. 신부님의 목소리가 교회에 울렸습니다. 그분은 거리의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굶주리고 병들고 희망 없는 아이들을. 그리고 결심하셨습니다. 이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겠다고. 신부님이 10명의 필리핀 자녀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이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의사, 교사, 변호사, 회계사, 모두 박순덕 여사님 덕분에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성민은 처음 알았습니다. 10명의 아이들이 모두 전문직이라는 것을. 신부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박순덕 여사님은 자신의 건강도 돌보지 않으셨습니다. 병을 숨기고 치료비를 아껴서 아이들 교육비에 쓰셨습니다. 은주가 흐느껴 울었습니다. 신부님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어머니셨습니다. 피를 나눈 어머니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연결된 모든 이들의 어머니셨습니다.
미사가 끝나고 추도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겔이 먼저 단상에 올랐습니다. 손에는 종이를 들고 있었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15년 전 거리에서 쓰레기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미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저를 보고 울으셨습니다. 미겔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밥을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학교 가고 싶니? 의사가 되고 싶니? 미겔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가고 싶어요. 되고 싶어요. 하지만 돈이 없어요. 미겔이 관을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너는 공부만 해. 미겔이 흐느꼈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제 엄마가 되셨습니다. 밥을 해주시고 학교에 보내주시고 아플 때 간호해 주셨습니다. 미겔이 성민과 은주를 보았습니다. 형님, 누님. 어머님은 형님들을 한 번도 잊은 적 없으세요. 매일 이야기하셨어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성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은 저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성민이와 은주의 동생들이라고. 내가 그들에게 해주지 못한 걸 너희에게 하는 거라고. 미겔이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마리아가 올라갔습니다. 저는 13년 전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마리아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10살이었습니다. 친척집을 전전했지만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마리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엄마를 만났습니다. 박순덕 엄마를. 엄마는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있어. 마리아가 흐느꼈습니다. 엄마는 저를 학교에 보내주셨습니다. 교사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응원해 주셨습니다. 등록금이 없어서 포기하려 했을 때 엄마가 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성민과 은주를 보았습니다. 오빠, 언니. 엄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은주가 교사 되고 싶어 했는데 못 이뤘다고. 그래서 내가 대신 이루는 거라고. 은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마리아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엄마 대신 꿈 이뤄줘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안고 울었습니다. 나머지 8명도 차례로 올라가 이야기했습니다. 호세는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빈민가 아이들을 무료로 변호합니다. 엄마가 저에게 준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 나눕니다. 카르멘은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회계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성민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히 10명을 도운 게 아니었습니다. 10명을 통해 수백 명을 도운 것이었습니다. 미겔은 빈민가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빈곤층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호세는 무료 법률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파급 효과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민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준비한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말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우리를 버렸냐고. 왜 남의 자식들을 더 사랑하냐고.
성민이 10명의 필리핀 자녀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무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신 겁니다. 성민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는 저희에게도 계속 사랑을 주셨습니다. 매달 손주들 교육비를 보내시고 매일 저희를 위해 기도하시고 편지를 쓰셨습니다. 성민이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 편지는 어머니가 저에게 쓰셨지만 보내지 못한 편지입니다. 100통이 넘습니다. 100통의 사랑입니다. 성민이 편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 아이들을 사랑하셨는지. 성민이 미겔을 보았습니다. 미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가족입니다. 같은 어머니를 둔 형제자매입니다. 성민이 단상에서 내려와 미겔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동생 반갑다. 미겔은 놀라서 성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한국 아들과 필리핀 아들. 같은 어머니를 둔 형제. 은주도 마리아를 안았습니다. 동생, 앞으로 잘 지내자. 12명의 가족이 관 앞에 함께 섰습니다. 팔을 서로 어깨에 두르고 신부님이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박순덕 여사님이 만드신 기적입니다. 피는 다르지만 사랑으로 하나 된 가족입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관을 묘지로 옮겼습니다. 작은 언덕 위였습니다. 마닐라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관을 땅에 묻으면서 12명이 차례로 흙을 한 줌씩 뿌렸습니다. 성민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편히 쉬세요. 저희가 엄마 뜻을 이어받을게요. 사랑을 나누며 살게요. 무덤 앞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한글과 영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박순덕 1956년부터 2024년 12자녀의 사랑하는 어머니 당신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장례식 다음 날 성민과 은주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10명의 필리핀 자녀들도 함께였습니다. 박순덕의 유언장을 정식으로 공개하는 자리였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박순덕 여사님의 유언에 따르면 한국 아파트 매각 대금 3억 원은 박순덕 장학재단 설립에 사용됩니다. 성민과 은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예금 잔액 500만 원은 10명의 필리핀 자녀들에게 균등 분할됩니다. 변호사가 잠시 멈추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에 추가 조항이 있습니다. 성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추가 조항이요?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내가 세상을 떠난 후 10명의 자녀들이 나를 위해 무언가를 했다면 그것을 확인하는 영수증이나 증빙을 제출하시오. 그에 따라 추가 배분이 있을 것입니다. 미겔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 살펴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병원비 영수증입니까? 미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지난 3개월간 치료비입니다. 저희 10명이 나눠서 부담했습니다.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총액이 5,200만 원입니다. 성민이 놀라 물었습니다. 5천만 원이요? 미겔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말기 암 환자셨습니다. 치료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리아가 덧붙였습니다. 저희 각자 500만 원씩 모았습니다. 저축한 돈, 빌린 돈 모두 모았습니다. 성민은 충격받았습니다. 10명이 각각 500만 원씩? 가난한 젊은이들이 그 돈을 어떻게 모았을까요? 호세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야간 아르바이트를 더했습니다. 변호사 일하면서요. 카르멘이 말했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과외를 했습니다.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저는 레스토랑 지분을 일부 팔았습니다. 10명이 각자의 방법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은주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까지? 미겔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저희가 이 정도 하는 건 당연합니다. 변호사가 계속 서류를 살폈습니다. 또 다른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이건 장례 비용입니까? 마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장례식, 관, 묘지 비용입니다. 저희가 전부 부담했습니다. 총 2천만 원이군요. 변호사가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그럼 10명이 어머님을 위해 쓴 총액은 7,200만 원입니다. 성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7천만 원. 젊은이들이 어떻게 그 큰 돈을?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유언장에 따르면 자녀들이 어머님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한국 아파트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됩니다. 변호사가 계산했습니다. 3억 원에서 7,200만 원을 차감하면 남은 금액은 2억 2,8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합니다. 성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돌려드려야죠. 애들이 쓴 돈은. 미겔이 손을 저었습니다. 형님, 저희는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어머님 사랑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성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들도 어렵게 살잖아. 빚도 졌을 거 아냐. 호세가 인정했습니다. 네, 저는 친구한테 300만 원 빌렸습니다. 카르멘도 말했습니다. 저도 언니한테 200만 원 빌렸어요. 성민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내가 갚아줄게. 7천만 원 전부. 미겔이 놀라 물었습니다. 형님, 그럴 필요 없어요. 성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5년 동안 엄마한테 아무것도 안 했어. 너희들은 엄마를 위해 모든 걸 했고,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은주도 말했습니다. 나도 도울게, 오빠. 우리 둘이 나눠서 갚자. 성민과 은주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7천만 원. 10명의 빚을 갚아주기로. 미겔이 성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성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끼리 고맙긴. 당연한 거지. 변호사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박순덕 여사님이 각 자녀들에게 개인적으로 남긴 편지가 있습니다. 12통의 편지. 성민, 은주, 그리고 10명의 필리핀 자녀들 각자에게. 성민이 자신의 편지를 받아 펼쳤습니다. 성민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엄마가 제일 후회하는 게 뭔지 아니? 내가 의대 가고 싶어 했을 때 보내주지 못한 거야. 돈이 없어서. 미겔을 보면 내가 생각나. 미겔은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뤘어. 엄마는 미겔을 키우면서 너에게 미안한 마음을 조금 덜었어.
성민아, 내가 화났을 거 알아. 엄마가 너를 버렸다고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엄마는 한 번도 너를 잊은 적 없어. 매일 내 사진을 보고 매일 기도했어. 내가 행복하기를, 건강하기를. 엄마는 내게 큰 집도 많은 돈도 못 남겨줘. 하지만 한 가지는 남겨줄게. 동생들, 10명의 동생들. 그들을 사랑해줘. 그들도 내 가족이야.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자랑스러운 내 아들아. 엄마가 성민은 편지를 읽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은주도 자신의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10명의 필리핀 자녀들도 각자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겔의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미겔아, 너는 엄마의 첫 번째 기적이야. 쓰레기통을 뒤지던 9살 소년이 이제는 의사가 되었어. 자랑스럽다. 엄마가 너를 처음 봤을 때 내 아들 성민이 생각났어. 성민이도 의사가 되고 싶어 했거든. 너는 성민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뤘어. 그래서 더 특별해. 미겔아, 성민이를 만나거든 형이라고 불러줘. 그는 내 진짜 형이야. 피는 다르지만 같은 엄마를 둔 형제야. 서로 도우며 살아.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사랑한다, 내 아들아. 엄마가 미겔은 편지를 읽고 성민을 보았습니다. 성민도 미겔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형님, 동생, 은주의 편지도 비슷했습니다. 은주야, 내가 교사가 되고 싶어 했던 거 기억나. 하지만 등록금이 없어서 포기했지. 엄마가 미안해. 그때 도와주지 못해서. 마리아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뤘어. 마리아를 보면 내가 보여. 착하고 성실한 내 모습이. 은주야, 마리아를 동생으로 생각해줘. 그 애도 내가 필요해.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했어. 시댁에서 힘들 때마다 엄마가 옆에 있어주고 싶었어. 이제 마리아가 있잖니. 힘들 때 마리아한테 기대. 사랑한다, 내 딸아. 엄마가 은주는 마리아를 끌어안았습니다. 동생, 앞으로 우리 자주 연락하자. 마리아도 울며 은주를 안았습니다. 언니,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박순덕 여사님이 장학재단 운영에 대해 남기신 지침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읽었습니다. 박순덕 장학재단은 필리핀 빈민가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합니다. 재단 이사진은 12명의 자녀들로 구성합니다. 한국 자녀 2, 필리핀 자녀 10명. 성민이 놀라 물었습니다. 저희도 이사가 되는 겁니까?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박순덕 여사님은 한국과 필리핀 자녀들이 함께 재단을 운영하길 원하셨습니다. 은주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기적으로 여기 와야겠네요. 미겔이 대답했습니다. 네, 누님. 1년에 2번 정도 이사회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성민이 10명을 보며 말했습니다. 좋아. 우리 힘을 합쳐서 엄마 뜻을 이어가자. 12명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서로 다른 피,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언어. 하지만 같은 어머니를 둔 형제자매들. 1년이 흘렀습니다. 성민은 다시 마닐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은주와 그녀의 2아이, 그리고 성민의 아들도 함께였습니다. 할아버지 무덤이 여기 있어요? 성민의 아들 준호가 물었습니다.
16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계신 곳이야. 공항 밖에서 미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형님, 누님, 어서 오세요. 미겔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성민과 은주도 미소 지으며 악수했습니다. 잘 지냈어, 동생? 네, 형님. 요즘 진료소 일이 바빠서 정신없어요. 미겔의 차를 타고 빈민가로 향했습니다. 1년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골목 입구에 큰 간판이 보였습니다. 박순덕 장학재단 교육센터. 성민이 놀라 물었습니다. 저게 뭐야? 미겔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형님이 보내주신 돈과 재단 기금으로 만들었어요. 빈민가 아이들이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곳이에요. 차에서 내리자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필리핀 아이들이었습니다. 미겔 선생님, 아이들이 미겔을 반겼습니다. 미겔이 아이들을 쓰다듬으며 소개했습니다. 얘들아, 이분들이 박순덕 할머니의 한국 가족이야. 인사해. 아이들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툰 한국어였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은주가 감동받아 물었습니다.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마리아가 나왔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네, 언니. 제가 가르치고 있어요. 일주일에 2번씩이요. 교육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공간에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박순덕의 큰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순덕 할머니,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희망. 준호가 할머니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정말 여기서 사셨어요?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머니는 이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사셨어. 교육센터 뒤편에는 작은 진료소가 있었습니다. 미겔이 운영하는 무료 진료소였습니다. 이곳에서 일주일에 사흘 빈민가 주민들을 무료로 진료해요. 진료소 안에는 환자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노인들, 아이들, 임산부들. 미겔이 환자 한 명을 진료하는 모습을 보며 성민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저녁이 되어 12명의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성민 가족, 은주 가족, 그리고 10명의 필리핀 자녀들. 박순덕이 살던 작은 집이었습니다. 지금은 공동 사무실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필리핀 요리와 한국 요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형님, 한국에서는 어떠세요? 미겔이 물었습니다. 성민이 대답했습니다. 바빠. 회사 일하고, 재단 일하고. 근데 보람 있어. 성민은 한국에서도 박순덕 장학재단 지부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필리핀에서 하신 일을 한국에서도 이어가고 싶었어. 은주도 덧붙였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봉사 동아리 만들었어요. 학생들이랑 같이 복지관 봉사하러 다녀요. 마리아가 박수 쳤습니다. 언니 멋져요. 호세가 말했습니다. 저도 요즘 무료 법률 상담 많이 하고 있어요. 어머니 생각하면서요. 카르멘도 말했습니다. 저는 회계사 일하면서 비영리 단체들 무료로 도와주고 있어요. 10명이 각자의 방식으로 박순덕의 뜻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모두 함께 박순덕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무덤은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10명이 번갈아 가며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성민이 무덤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왔어요. 다들 데리고 왔어요. 준호도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할머니, 처음 뵙습니다. 손주 준호예요. 은주의 아이들도 절했습니다. 박순덕은 생전에 손주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성민이 어머니 무덤에 대고 말했습니다. 엄마,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재단도 만들고 교육센터도 열었어요.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시작하신 일을 저희가 이어가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여기서도. 은주도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왜 여기 오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10명의 필리핀 자녀들도 차례로 인사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미겔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형님, 누님과 함께 엄마 뜻을 이어가고 있어요. 한참 동안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할머니는 행복하셨을까요? 여기서?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정말 행복하셨어. 누군가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이었으니까. 준호가 교육센터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 도우면서. 성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손자 세대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라. 할머니가 기뻐하실 거야. 다음 날 박순덕 장학재단 첫 번째 장학생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10명의 빈민가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각자 1년 학비 전액이었습니다. 성민이 무대에 올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학금은 제 어머니 박순덕 여사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민이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남을 위해 사셨습니다.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성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성공하면 이 사랑을 나눠주세요.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게 우리 어머니의 유산입니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부모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여식이 끝나고 성민은 교육센터 뒤편 작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박순덕의 물건들이 보관된 방이었습니다. 벽에는 여전히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성민은 사진 하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자신의 대학 졸업식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뒤에 어머니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성민아, 졸업 축하한다. 엄마가 자랑스럽다. 2005년 2월. 성민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저도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그날 저녁 공항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은주가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내년에 또 오자. 아이들도 데리고.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여기도 우리 집이야. 미겔이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형님,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성민이 미겔을 끌어안았습니다. 동생 잘 있어. 자주 연락하자. 네, 형님.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마닐라 야경이 보였습니다. 빈민가의 작은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집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민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 주셔서. 1년 전 성민은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무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모두를 사랑했습니다. 더 큰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12명의 자녀들을 통해, 장학재단을 통해, 교육센터를 통해 박순덕의 사랑은 죽지 않았습니다. 계속 살아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가방에서 어머니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는 편지였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성민아, 진짜 행복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야. 엄마가 배운 인생의 진리야. 너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성민은 이제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행복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3년 후 서울 강남의 한 컨벤션홀. 박순덕 장학재단 3주년 기념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무대 스크린에는 지난 3년간의 활동이 영상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빈민가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 한국의 어려운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모습, 미겔의 무료 진료소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 객석에는 300여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기부자들, 자원봉사자들, 언론 기자들, 그리고 장학생들. 성민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48세. 3년 전보다 머리에 흰머리가 더 늘었지만 표정은 훨씬 밝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덕 장학재단 이사장 박성민입니다. 성민이 관객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3년 전 오늘 저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어머니를 떠나보냈습니다. 성민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그때 저는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가족을 두고 낯선 나라로 가셨는지, 왜 우리보다 남의 자식들을 선택하셨는지. 성민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어머니의 삶을 따라가며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성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박순덕 장학재단은 3년간 총 250명의 학생들을 지원했습니다. 필리핀에서 200명, 한국에서 50명. 스크린에 학생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성민이 객석을 가리켰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필리핀에서 온 우리 가족들입니다. 10명의 필리핀 자녀들이 일어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겔, 마리아, 호세, 카르멘, 루이스, 그리고 나머지 5명. 관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성민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제 동생들입니다. 피는 다르지만 같은 어머니를 둔 형제자매입니다. 성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에게 가장 큰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돈이 아니라 가족을, 사랑을. 기념식 후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12명의 가족이 한 테이블에 모였습니다. 미겔이 성민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축하해요.
재단이 정말 크게 성장했네요. 성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거지. 너희들 없었으면 불가능했어. 마리아가 은주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요즘 어떠세요?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바빠. 재단 일도 하고 학교 봉사 동아리도 운영하고. 근데 행복해. 은주는 이제 시댁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어머니의 일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호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형님, 이거 보세요. 새로운 장학생 신청서예요. 이번에 100명이 넘게 신청했어요. 성민이 서류를 받아보았습니다. 100명? 어떻게 다 도와줄 수 있을까? 미겔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기부금 더 모을게요. 형님도 한국에서 모으시고.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힘을 합치면 할 수 있어. 파티가 끝나고 성민은 혼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은주가 따라 올라왔습니다. 오빠, 여기 있었네. 두 남매는 난간에 기대어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주가 말했습니다. 오빠, 엄마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 우리 이렇게 엄마 일 이어가고 있으니까.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3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 내가 이런 일 하게 될 줄. 은주가 웃었습니다. 나도. 근데 이제는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야. 성민도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그래. 회사 일보다 재단 일이 더 기대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조용히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민이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보고 계시죠? 우리 잘하고 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자랑스럽다. 다음 날 성민은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서울 근교 공원묘지였습니다. 1년 전 어머니의 유해 일부를 한국으로 모셔왔습니다. 필리핀과 한국 두 곳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무덤 앞에 꽃을 놓고 성민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어제 재단 3주년 행사 잘 끝났어요. 성민이 가방에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행사 사진들이었습니다. 여기 봐요. 이번에 장학금 받은 아이들이에요. 모두 엄마 덕분이에요. 성민이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미겔이요. 병원에 승진했대요. 이제 외과 과장이래요. 자랑스럽죠? 성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마리아는 학교 교감이 됐어요. 이제 더 많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대요. 성민이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엄마가 키운 10명. 모두 훌륭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성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어요. 끝없이. 성민이 무덤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미안했어요. 늦게 이해해서. 그리고 고마워요. 진짜 삶이 뭔지 가르쳐 주셔서. 성민이 일어서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돌아보니 아들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 19살 대학생이었습니다. 준호야, 왔구나. 준호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저 준호예요. 올해 대학 들어갔어요. 의대요. 성민이 놀랐습니다. 의대? 언제 결정했어? 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작년에요. 필리핀 가서 미겔 삼촌 보고 결심했어요.
저도 의사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싶어요. 성민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의 뜻이 손자 세대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나중에 크면 필리핀 가서 미겔 삼촌 진료소에서 일할 거예요. 할머니가 시작하신 일 계속할게요. 성민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잘 생각했다.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실 거야.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무덤을 비췄습니다. 성민과 준호는 손을 잡고 무덤을 내려왔습니다. 아빠, 행복하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의미 있는 일을 하니까.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도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성민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라. 그게 진짜 행복이야. 두 사람은 석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는 박순덕의 무덤이 남았습니다. 무덤 위로 꽃잎이 날렸습니다.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박순덕의 사랑처럼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